500몇 명인데 500명 합쳐서 거기서는 한 사람밖에 지정이 안 되고 다 살았다. 다 살았는데 평소 훈련대로 학생들이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나와서 1km를 달려가지고 산 쪽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한 명밖에 안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파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우리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 동해안에 많죠. 동해안. 그리고 남해안에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한 기당 보통 하루에 한 몇백만 톤의 이 해수를 필요로 합니다. 해수가 들어가서 이 냉각 장치를 녹이고 그 다음에 그 녹으면은 해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이 맹물이 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항상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21개가 되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강에 있으면 큰일 나죠. 강물 다 막 강물 이 온도가 뜨뜻해지죠.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만들어졌는데 거기 수온이 다른 데보다 좀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평소 안 자라던 무슨 해초도 막 자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도 또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안 지납니다. 현재까지는 안 지납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한 5m 되는 쓰나미가 왔을 때 이 냉각 펌프, 냉각수를 돌리는 펌프가 고장이 안 나야 된다. 그것을 아마 우리가 다시 재점검을 할 것이고 또 40년 지나면은 폐기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잘 돌아간다. 그럼 과거 같으면은 이 연장을 하는데 고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제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거 같으면은 거의 연장해서 계속 쓰는 걸로 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국민 여론도 그렇고 또 환경단체에서 앞장서고 해가지고 40년 지나면 무조건 폐기한다 이런 쪽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안전 시력, 안전 운전의 승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원자력 운용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40년 되는 자리에서 끝낼 게 아니라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당한 이 재산상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 이외에 대체가 없다는 거죠. 대체 에너지로서 해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대체 에너지로서 우리가 시도하는 게 풍력 발전하고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이게 대규모 전력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우리는 연탄, 유연탄은 이미 고갈이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원자력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방에 가니까 이 구제역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수의사들이 고생을 했다고 해요. 수의사들이 이 주사를 소나 돼지한테 놓으면 다 죽는데 큰 거는 죽어도 막 문제는 새끼라 새끼. 그 젖먹이 있는 돼지 젖을 먹는 돼지 새끼들을 깨내가지고 그 새끼 죽이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도 이게 시체를 많이 봐놓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자면 그 죽어가는 소, 돼지 생각이 나서 또 땅에 파묻으면은 아직도 살아가지고 꿈틀꿈틀하는 그리고 돼지들이 땅 속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잠을 못 잤다는 수의사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력이 일단 도락에 불면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방송을 보면은 구제역 대처를 잘못했다고 계속 정부를 두들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수백만 마리를 이 도살을 하고 했는데, 그게 결국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동물 중에서 새끼는 다 귀엽죠, 새끼는. 동물 중에서 돼지 새끼가 제일 귀엽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새끼 키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애완동물로 돼지 새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촌에서 돼지 새끼하고 놀아보면 강아지보다 훨씬 귀여워요. 그것을 수십만 마리를 사람 손으로 죽여야 하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렇다고 이 구제에 걸린 쇠고기 무슨 돼지고기를 먹어서 사람이 나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나쁘게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앞으로 과학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다 죽이고,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다 죽이다가 나중에는 정세를 보이는 것만 골라서 죽였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득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돼지가 이렇게 많이 죽으니까 또 돼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제액이 안 번진 데는 아주 요즘 때도 부르고 있다. 이 세상이 항상 이게 명암이 깔리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하여튼 이 사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총결산을 어디에서 할 텐데, 총결산하는 데가 제 생각은 북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뜻과 행동과 노력을 모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찰처럼 불법을 보고도 멍하니 구경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몽골의 세계라는 제목입니다. 몽골의 세계. 우리가 한국인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우리 누구다라고 답변할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신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누굽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다. 한민족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민족은 유교 문화권에서 산다. 한자 문화권에서 산다. 동양입니다. 동양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계하에서 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종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몽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몽골 사람이다. 중국 한족이 아니다. 우리가 몽골 사람이다 하면은 몽골 사람끼리 좀 친근감 갖게 되고, 불러보면은 몽골 사람 했을 때 친근감을 갖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몽골 사람, 카자흐스탄에 가면 70%가 몽골 사람, 우즈베크 가면 30%가 몽골 사람, 그 다음 몽골 사람하고 사촌관계인 터키 사람, 투르크죠. 이렇게 쭉 족보를 꿰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몽골 사람이다. 그럼 언제부터 몽골 사람이냐? 한민족은 주류는 원래 이 한반도에서 출생한 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수가, 전부 다는 아니겠죠. 다수가 원래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 더 올라가 버리면 저 아프리카에서 다 나왔어요. 이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버텼는데, 한 몇천 년도 안에 생각을 하면은 우랄 알타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는데, 우랄 산맥은 우리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랄 산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모스크바 가기 전에 남북으로 그 비행기 타고 가면 우랄 산맥이 보입니다. 남북으로 별로 높지 않은 산맥입니다. 10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산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남북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게 우랄산맥이죠. 우랄산. 알타이 산맥은 하면은 몽고의 서쪽이죠. 몽고의 서쪽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경계지대에 알타이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알타이라는 말은 금입니다. 금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거기서 살다가 다수가 거기서 살다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왔다. 민족 이동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만들었다. 파도처럼 한반도라는 곳을 또 파도가 몰려들듯이 민족 이동의 파도가 계속 몇천 년에 걸쳐서 왔다. 그럼 한반도가 그 파도를 다 알아버리는 게 아니다. 한반도에 좀 머물지 않고 계속 파도가 현해탄을 건너서 규슈를 지나서 일본까지 갔다. 그래서 일본에서 멈췄다. 요게 우리 몽골 인종 이동증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인종적으로는 70% 80%가 같다. 요거 말고 또 남쪽에서 올라온 민족이 있습니다. 이 해양 민족이겠죠. 남방 민족. 요게 해류를 타고 온다든지 중국을 거쳐서 배를 타고 와서 또한 한국 사람들하고 섞였다. 그래서 대충 한국 사람은 약 80% 정도가 북방민족이고 한 20% 정도가 남방민족의 흔적이 있다. 일본은 북방민족이 우리보다는 좀 낮아서 한 70%, 한 30%는 남방민족이다. 인종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언어는 말은 우리는 몽골 계통의 우랄 알타이어로 쓰고 있다. 우랄 알타이어를 쓰는 사람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사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민족이 누구냐 하면은 몽골 민족입니다. 몽골 민족. 한번 보십시오. 제일 북쪽은 어디서 삽니까? 에스키모가 몽골 사람, 몽골 민족입니다. 이 반점이 있어요.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에스키모에서 제일 북쪽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부 바로 앞에 가야 합니다. 어디냐? 칠레 제일 끝이죠. 칠레 제일 끝에 사는 사람들이 몽골족 아닙니까? 베링해를 넘어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치면 어디냐? 남북으로 쳤습니다. 서쪽, 동쪽으로 치면 가장 동쪽을 어디로 치느냐? 우리 일본과 한국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도 인디안들이 살기 때문에 가장 서쪽으로 가면 어디냐? 아프리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 몽골 인종이 세계에서 가장 넓게 분포되었고 가장 많이 돌아다닌 민족이 몽골 민족입니다. 몽골. 왜냐? 말이 있어요. 말. 대부분 경우 말이. 그렇다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미주 대륙으로 한 2만 년 전에 건너갔다고 봅니다. 베링 해협을 지나서 몽골 인종이 이동해서 그 사람들이 인디안이 됐습니다. 그때는 말을 가지고 간 게 아니죠. 그때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역사시대에 몽골 인종은 말을 잘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넓다. 한국 사람들이 피 속에 끼 남아있죠. 한국 사람 하면은 딱 어떻습니까?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또, 빨리 하는 사람. 조급한 사람. 행동이 빠른 사람.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지금 기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1등을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한국 사람들은 스피드에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스피드는 뭐냐? 공장으로 하면 납기를 맞추는 거. 인터넷으로 이야기하면은 인터넷이 빨리빨리 터지는 거.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놔주십시오 하면 오늘 오후에 전화가 들어온다. 미국에서 전화 놓는 데는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린다. 이런 스피드.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요게 한국 사람들이 몽골 인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